통합심사 개요 및 통합심사 절차 발표를 맡은 이승수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훈련기간, 사업별 신청 한도, 통합심사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그리고 훈련기간 인증평가를 거쳐 1년 이상 인증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 단, 현재 인증평가가 진행 중인 훈련기관은 신청 당시에 인증등급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의 전날까지 인증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실시가는 직종 및 NCS 확인 강사가 승인된 훈련기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도 상반기에 실업자 또는 재직자 대상으로 집체 훈련 과정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훈련기관입니다. 실업자 훈련의 경우 일반 계좌제 훈련,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재직자 훈련은 일반 계산제 훈련과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고시된 122개 직종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제한, 선정 제외, 선정 취소될 수 있는 사례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인증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인증등급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행정처분, 위탁 인정 제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심사 신청, 수정 보완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인증등급의 경우에는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미보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회적 무리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원 지정사업 대상 훈련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훈련기관에 방역지침이 전달되었는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정 제외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 그리고 사업별로 신청 가능한 수인데요. 먼저 훈련기간 구분은 신규기관, 일반기관, 우수기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신규기관은 2020년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 1년 인증등급을 보유한 기관, 일반기관은 2021년 상반기 운영 통합심사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인증 확정 보유 훈련기관입니다. 우수기관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으로 확정 우수 훈련기관을 말합니다. 이번 심사부터 실업자 국기 신청 가능서를 부여할 때 관련 분야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한도수가 부여가 됩니다. 이 관련 분야 실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업자 국기 훈련의 경우 실업자 국기 직종을 말하고, 그리고 실업자 계좌제와 일반 계좌제 훈련은 국기 직종 편성 가이드에 매칭되어 있는 NCS 소분류를 말합니다. 국기 진입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기 진입 요건은 NCS 소분류별로 40시간 이상 실업자 또는 재직자 계좌제 가정, 그리고 실업자 국기 직종별로 5인 이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실적의 경우 실적 산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내에 개시 또는 종료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상하반기 운영 통합심사에 해당 국기 직종으로 적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심사 계획 공고일 기준 최우수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자 국기 진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더라도 진입 요건에 해당됩니다. 신청 한도는 차감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차감을 하다 보면은 너무 적게 신청 가능수가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 보정으로 신청 가능수를 주고 있는데, 이 최소 보정 신청 가능수보다 차감을 해서 적게 나오면은 이 수만큼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실업자 훈련 최대 5개,
재직자 훈련 최대 10개, 그리고 일반 기관과 우수 기관은 운영 실적에 따라 신청 가능 개수를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최소 보정 신청 가능 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신청 가능수 산정하는 방법을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시고 기관에서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계산을 해놔서 전산 화면에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다가 신청 화면에 신청 가능 수가 다 나와 있으니 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수훈련 기간이고요. 실적 산정 기간 내 실업자 국기 과정을 10개 종료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수기간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 유효기간을 단연으로 부여받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사 과정이 4개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 2개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우수기간이니까 운영과정수 10개 곱하기 2에서 20,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수 4개 차감하고요. 미개사 과정 곱하기 0.5에서 2개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5단계에서 14개가 되는데 이 14개가 최소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보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 내역을 차감하고요. 여기서 그럼 국기 신청 가능수가 10개가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0.1을 해서 스마트 혼합 훈련 신청 가능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신청하는 과정도 신청 가능 과정 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기간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훈련 사업별 신청 가능수를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방향에 따라서 실업자 국기 신청 가능수의 0.2배만큼 스마트 혼합 과정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0.2배를 할 때 소수점 이하는 내림을 하고 신청 가능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스마트 혼합 훈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자 국기 신청 가능수가 하나에서 4개 사이인 경우에는 1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훈련은 부여받은 신청 가능수 내에서 스마트 혼합 훈련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 일정과 신청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10시부터 11월 12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11월 13일 10시부터 11월 16일 18시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훈련 과정만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 기간 마지막 날하고 수정 보완 마지막 날은 신청이 밀리기 때문에 전산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좀 전날까지는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공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신청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심사, 심사신청, 심사공모조회에서 2020년 11회차를 선택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심사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인데요. 통합심사 진입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인증평가에서 1년 인증 등급 이상 훈련 기간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실시 가능 직종으로 승인되어 있는 직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시 가능 직종으로 승인되어 있는 NCS 소분류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NCS 코드가 변경된 경우도 있고 신설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소분류에 대해서는 실시간의 직종 신청 기간이 별도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반려 또는 보완 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실시간의 직종을 승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단계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도식인데요. 통합심사 신청을 하시면은 직종 분류 검토와 기본 요건 심사가 진행되고요. 과정 적합성 심사에서 신청 제한 분야 심사, 과정 적정성 심사,
성과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훈련비 심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훈련비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 공고가 12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공고 이후에 부적합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이의심사를 신청 가능하시고 이의심사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 공고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